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은요, 곧 행동으로 드러날 속마음 지금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그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시는 건 아마도 우리 가족분들께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궁금하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또 이미 감정이 움직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4개의 카드 파일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왼쪽부터 분홍색, 초록색, 금색, 주황색 순서대로 리딩을 할 것이고요. 끌리는 카드, 끌리는 원석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분홍색 1번 분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1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우리 가족분들, 오늘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좀 살펴보는 리딩인데요. 그 전에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미 하나는 조금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관계 내에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 기반으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었고 기다리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잘 이어나가기보다는 연락이 좀 잘 안 되신다라던가 아니면 끝이 나신 그런 분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감정은 아직 남아 있으세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굳이 서로 말하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이 사람도 나처럼 감정이 좀 남아 있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감정은 남아 있지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듯한 상대방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켜볼까? 진짜 이제 끝낼까? 이런 헷갈리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관찰자의 역할처럼 가만히 있는 모습, 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조용하게 마음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별을 했다라던가 연락이 안 돼도 하나를 완성을 했으니 내가 받아들여야지, 기다렸지만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제 리딩을 오늘 좀 봐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상대방도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가족분들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고 하면 지켜보는 모습, 관찰자의 모습, 그렇지만 계속 미련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헷갈리기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행동일 뿐이고, 그 안에 감춰진 속마음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좋아하는 마음, 연결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확 쏟아 부을까? 아니면 그런 충동을 좀 억제하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자서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신 거는 우리 가족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센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동이 든다고 해도 지금 굉장히 아주 절제하고 참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하면 되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서워요. 우리 가족분들이 나를 안 받아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우리 가족분들과 한번 완성이 됐을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다시 겪어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지금 우리 가족분들을 놓기가 싫어요. 놓기는 너무 싫은데, 이 현실적인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자신의 충동들, 진짜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속이 요동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애써서 절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모습들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가족분들을 굉장히 케어해주고 싶어 해요. 안아주고 싶고요, 배려해주고 싶고요, 챙겨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가족분들과의 관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내가 감정대로 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안주해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동적이고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가족분들도 이 사람은 감정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꾹꾹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다행히도 이런 충동들, 가고 싶은 것들, 미련 같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는 지금은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이랑 연락도 하고 싶고 그동안 못 해왔던 말도 하고 싶고 그동안 못 해왔던 행동들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조만간 제가 모일 때는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나는 너를 놓치기 싫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연락이 오신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실 게 보여요. 지금 당장은 혼란이겠지만 이 사람은 조만간 이 요동치는 속을 딱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요동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고 행동할 거라고 결심이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심이 서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관계 복원을 좀 요구? 요구 이러면 안 되는데 요구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실 거예요. 진심 어린 우리가 마음을 다시 나누자. 우리 관계를 다시 복원하자. 한 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라고. 일단은 무조건 우리 오늘부터 다시 사귀자 이런 거보다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진심 어린 행동들을 보이실 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주하고 싶은 이 현실보다는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미련과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을 보여서 우리 가족분들을 명확하게 나의 가야 될 곳으로 그리고 내가 향해야 될 곳으로 명확하게 선택을 하셔서 행동하실 게 보여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다 왔는데 정말 마지막 그 끄트머리가 뭔가 이제 루즈해지고 지루해지고 혹은 왜 가다 보면 막판에 와서 더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한번 완성이 됐을 텐데요. 오히려 이런 계기들로 인해서 꼭대기까지 평화롭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요, 우리 가족분들과 정말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우리가 다시 관계 회복을 하길 원하고 있는 거고요. 끝까지 가길 원해요. 정상을 찍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말도 있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단순히 얘랑은 그냥 여기에서 만난 인연인 게 아니라 예전부터 뭔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뭔가 운명적으로 이어져 있진 않을까 하는 느낌들이 드실 텐데 그거 역시도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상대방 연락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실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분 제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1번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색 2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2번을 뽑아주신 분들, 오늘 주제가 곧 행동으로 드러날 속마음이라는 주제예요. 그 사람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라는 주제인데 제가 카드를 펼칠 때 우리 가족분들은 왜 이 리딩을 보셨을까? 라고 하면서 카드를 한 장 한 장 내려놓는데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상대방과 과거에 굉장히 애썼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이요. 우리 가족분들과의 관계를 쌓아 올리려고 정말 성실히 노력했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주 성실히 노력했고 집중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마음 아픈 일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됐다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슈들,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우리 가족분들이 한 번은 정말 속상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라는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열심히 구애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있고 자기 표현을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분들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는 얘가 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 받으려고 오늘 리딩 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 지금 행동을 봐도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굉장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고요. 내가 향해야 할 사람, 내가 꽉 틀어주고 놓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을 아끼고요, 배려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을 내가 항상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족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은 다 못 믿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아팠던 것들도 있고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데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충분히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강한 책임감. 내가 얘를, 이게 내가 향할 곳은 너뿐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너뿐이야. 내가 배려해야 될 것은 너뿐이야. 라고 행동하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이 사람 뭐 이렇게 행동하는데 속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쭐 수 있겠지만 속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분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솟아오른 마음에서 내가 가득 물을 채우고 이 물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정들이 솟아오르고 새롭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랑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너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 아픈 일들, 회사에서 막 머리 아픈 일들 있고 할 때 집에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을 때 아빠가 막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아이들 보고 뭐 가족들 보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힐링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 가족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마음이 끝나도 다시 되살아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이렇게 솟아오르고 샘솟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까지 이미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진심은 너야. 라고 이 사람은 명확하게 우리가 함께 해 오면서 이 사람은 명확하게 결심을 했고 결단이 섰다. 나라는 사람은 너가 없인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 미래가 너고 현재가 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람은 너야 라고 딱 찍어버렸다. 집어버렸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고요.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앞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방은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못 믿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 사람은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충동적인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라고 걱정스러워서 우리 가족분들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이런 성향보다는 우리 가족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크고 결정 내렸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서 노력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한동안은 가족분들의 눈치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혹시나 얘가 나 싫어지진 않았을까? 혹시나 이게 거슬리지는 않을까? 이런 눈치들도 좀 보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꾸준히 진심 어린 정말 진심이 담긴 감정 표현을 계속해서 하실 거래요. 이분은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가기 위해서 가족분들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 충분히 용기를 냈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결단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크게 보면 좀 뚜렷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품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원래 이 사람 성향상 좀 뭐 가는 대로 바람 가는 대로 물 따라 산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결정이 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대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대를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분들이랑 있으면 되게 힐링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으로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해서 천천히 흘러가다가 남들에게 모두에게 축하받는 그런 공표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뭐 우리 사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함께한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나의 진심을 계속해서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알려주고 싶고 우리 가족분들을 보면 너무 애틋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이 일생일대의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가족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대방에게는 정말 우리 가족분들이 일생일대 딱 한 번뿐인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면서 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가족분들 예전에 아팠던 그런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을 거고 되새김질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금색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3번에 뽑아주신 분들, 오늘 주제가 그 사람 움직일 준비가 됐어요. 곧 행동으로 드러날 속마음이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를 좀 펼쳐봤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 가족분들과 상대방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친밀했던 모습이에요. 아주 친밀했고, 좋았고, 즐거웠고, 그러나, 관계적으로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던가, 마음을 좀 감췄다라던가, 많이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관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권태로움, 여기서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무서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느끼시기에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서로 신뢰를 좀 잃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나오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제가 카드 파일을 4개밖에 뽑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카드에 나온 대로만 읽어드린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뭔가 실망할 일들, 그리고 신뢰감을 잃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현재 행동들을 좀 살펴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좀 독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대한 미련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게끔 행동은 하지만, 그렇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고 우리 가족분들도 느낄 거예요. 예전처럼 너무너무 살갑고 뭐 다정하고 아니면 툭툭 던지면서 이런 플러팅 같은 거 그런 거 없는 느낌, 그런 느낌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얘 나랑 관계 내에서 좀 피곤한가? 피로해 보이는데 뭔가 본인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관계를 파탄을 내는 것은 아니고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긴 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행동이나 액션을 크게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크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서 제 리딩을 보셨을 텐데, 이분 지금 이 행동 안에 감춰진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냉정하게 마음을 많이 먹으신 듯해요. 우리 가족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일들로 인해서 크게 실망을 하셨대요. 원래 이 사람이 진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고 편안한 둥지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든든한 그런 동반자 같은 이런 관계들을 원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집을 원하거든요.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내가 가서 내가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 가족분들과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집이 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화났는지 상대방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직접적인 표현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하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리딩이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대방과 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카드 파일은 4개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지만 이 관계를 스스로 좀 잘라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감정보다는 진실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잊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 내면에는 계속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분들도 못 믿겠고 지금 너무 혼돈스럽고 뭔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요. 감정보다는 진실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 내에서는 잘라주는 것은 나의 역할이다. 너가 못하겠으면 내가 잘라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실상 큰 액션을 취하지는 않아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끝내야지, 결단을 내려야지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라낸다라기보다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뭔가 회피를 많이 하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뭐 이거 하자라고 하면 회피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발전되는 것들을 원하실 때도 좀 정체를 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감추실 거예요. 이렇게 속상하고 끝내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에게 잘 표현하던 그런 사랑 같은 것들도 좀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표현하지 않을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연락은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연락은 올 수 있고요. 연락은 지속될 수 있고 하지만 되게 불분명한 태도로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실 것들이 보여요.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요. 어제랑 오늘이 같고 오늘이랑 내일이 같게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불분명한 태도로 행동하실 게 보여서 보는 제가 너무 답답한데, 근데 제가 앞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기회도 있어요. 화해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 그렇게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잘, 화해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면 오해들을 푸는 것이고,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들을 좀 풀어나가셔야 이 관계가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고 상대도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대요. 분명히 그런 기회는 오고 그렇게 화해하셔서 우리 가족분들 어쨌든 응어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분들 마음에도 응어리가 질 거고 상대방 마음에도 응어리가 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3번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색 4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4번을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가족분들께서 좀 많이 불안하고 감정이 많이 상하신 일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정을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되게 힘들게 끌고 가는 관계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그 사람이 곧 행동으로 드러날 속마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인데, 두 분 현재 관계로 보면 되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 다칠 일이 많았었죠. 너무 깊어지기 전에 큰일을 좀 당하다 보니 우리 가족분들이 아무 말 못하고 지금 표현조차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힘겹게 겨우겨우 관계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긴 하는데 둘 다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둘 다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내에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구나 라는 거 느꼈어요. 제가 카드를 펼치자마자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두 분이 확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천하에 공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아니셨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아픔들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무리나 사람이 엮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상대방은 일단은 마음은 굉장히 우리 가족분들에게 흔들리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많이 억압하고 자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가족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상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속으로 되게 머릿속으로 고민 많이 하는구나, 생각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 받으실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보면 무게감에 좀 짓눌린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카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픈데 말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 가족분들도 저 사람 좀 안쓰럽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도 상대방에게 조금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니 더 답답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별로야, 그 표현 아예 안 해,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헷갈리고 머리가 아프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대화로 풀기가 두 분 다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가족분들도 속에 있는 얘기 안 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아픈 이야기가 꺼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 역시도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게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꼭 관계가 많이 발전됐다라기보다 발전이 됐다가 꺼졌거나 아니면 발전이 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서 서로가 짝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근데 가족분들, 지금 겉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감춰진 속마음은 어떤가 하고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감정 자체가요, 스스로 방어는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어, 나아가고 싶은 그런 큰 충동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너에게로 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커다랗게 부풀어 있어요. 근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상 남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시간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좀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좀 감추어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싸우죠.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나를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스스로 좀 세뇌를 시키고 있는 듯한, 난 혼자도 괜찮아, 난 지금도 괜찮아, 난 지금도 만족스러워, 나 지금도 내가 그냥 이 주어진 거에서 만족하고 있어, 이런 자기 최면을 계속 걸려고는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쵸?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하나 딱 이렇게 심어 놓기는 놨는데, 이거를 심어만 놨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최면만 꾸준하게 걸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독립성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가 어떤 추진력을 가지기보다는 혼자 만족하는 걸로 그냥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왜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계획 중인 건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진력을 가지고 행동할지 안 할지는 본인도 스스로 모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혼란을 넘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크시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나가고 싶은데 나와의 싸움을 좀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을 조금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이 사람의 행동 변화의 패턴들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는 건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다시피 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적으로는 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더 커져 나가요. 더 커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조만간 조금씩은 좀 이게 애매한데? 이런 느낌으로 가족분들에게 좀 다가오실 것들이 보여요. 지금보다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좀 애매한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가볍게 느끼는 건지, 그러면서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플러팅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집중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보다는 낫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은 거의 표현이 아주 부족한 상태니까 표현은 하는데, 근데 뭔가 감정의 힘겨루기는 계속 하실 수 있어요. 밀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의 힘겨루기를 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딱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너한테 표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표현은 하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얘가 내가 먼저 다가오라는 뜻인가?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어,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도 상처받은 일들이 있고, 또 가족분들은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픈 게 있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상처를 방어하는 모습, 그런 방어 심리가 있으신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좀 실망하실 수 있겠다. 이 사람도 불안하거든요. 되게 즐거운 사이가, 그리고 서로, 우리 가족분들과 상대방이 서로 그랬잖아요. 제가 서로 짝사랑한 느낌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그런 자존심, 자존감, 내 감정들이 끊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겁나서 그렇게 행동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은 우리 가족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시는 게 아니라 결정은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우리가 좋은 관계로 갈지, 혹은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다 받아줄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4번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민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황을 좀 말씀드릴까, 어떤 걸 말씀드릴까 늘 고민이지만,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 여행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주를 정말 몇 년 만에 갔거든요. 한 3년? 2, 3년 만에 갔던 것 같은데, 가족여행으로 갔어요. 가족여행으로 갔는데, 저희 가족 중에 극 제이신 분이 있어요.
극T 제이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제이라고 하죠. 그분께서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일정을 짜시거든요. 근데 일정을 짜서 리스트를 들고 왔는데 2박 3일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주 가면 스탬프 찍잖아요. 그걸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루트와 일정으로 잡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나마 이제 원래는 8시에 나가야 됐는데 다행히도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9시에 나가는 일정으로 시작을 해서 저녁 먹고 들어오면 9시 12시간의 여정들을 겪었는데요. 늘 우리 이분과 함께 여행을 할 때 느끼는 거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 12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페 안 가요. 오로지 쉴 수 있는 건 밥 먹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경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첨성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걸어서 뭐 월정지나 아니면 이런 곳으로 다 이동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카트 같은 거 빌려서 타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걸어서 그러니까 첫날에 그 걸어서 다 거기 다 돌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굴암 갔다가 박물관 가고 진짜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럼 커피는 언제 먹어요? 여쭈실 수도 있는데 테이크아웃해서 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정말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근데 신기한 게 걸음의 그 수는 이제 첫날부터 했던 그런 이제 첨성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기 코스를 쭉 도는 게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에도 이제 석굴암 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또 석굴암 가려면 그 또 산길을 또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밑에 절에서부터 해서 그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다리가 아팠던 거 오히려 박물관 도는 거였어요. 희한하죠. 박물관 먼저 돌았거든요. 석굴암 가기 전에. 근데 박물관에서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진짜 박물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 또 가고 저기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가 제일 힘들었는데 오히려 석굴암 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여행 동안 살이 쏙 빠졌어요. 강제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박물관 갔을 때는 저번에 보지 못했던 청자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근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늘 건강하셔서 저랑 이렇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수다도 떨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딩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